야, 이 PPT 감성 보세요. 와우, 이 영어의 필기체예요, 궁서체예요. 예, 감성이 다릅니다. 자, 저도 발음 조심해야 되는데 아무튼 프로젝트 세팅에 대해서 아주 간단하게 좀 힙하죠? 예, 듀레이션. 예, 이게 어떤 거죠? 처음 얘기 드릴 거는 네. 프로젝트 세팅이거든요. 아, 되게 중요한데 안 지켜요 이거. 네, 그래서 이게 회사 같은 데 가면은 프로젝트마다 이게 세팅 값이 다 달라요. 저것만큼은 꼭 지켜야 돼서 제가 프린트물로 저기 컴퓨터마다 다 붙여놨어요. 저거. 프레임 레인지랑 FPS랑 사이즈 포맷 그렇게 있어요. 그래서 네. 프레임 레인지죠. 네. 네, 저 외국 한 번도 안 갔다 왔어요. 저거는 프레임 레인지라는 거는 뭐 되게 대단해 보이지만 이게 듀레이션이에요, 듀레이션. 그래서 저기 있는 이제 PPT 영상에 쟤는 어떤 거냐면 가운데서 렌더를 걸면 MOV 같은 경우에는 퀵타임에서 실행을 시키면 무조건 0프레임부터 시작이 되고요. 중간에 렌더를 걸었다고 해도 예, 저거는 그냥 상식적으로 좀 아셨으면 해서 하는 거예요. 만약에 25프레임부터 나오게끔 만들어 달라고 한다면 MOV로 뺄 게 아니라 뭐 다른 얘기를 해야죠. 뭐 시퀀스로 드려야 되냐? 뭐 시퀀스랑 MOV에 대한 얘기는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뒤에 또 있으니 다시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저거는 여러분들이 아셨으면 해서 저렇게 드렸어요. MOV로 걸면 임포트를 하면 무조건 첫 프레임부터 시작이 돼요. 중간에 걸었다고 해도. 제가 아까 말한 시퀀스가 저런 건데 저거는 한 장 한 장의 이미지들이 연속돼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보통 영화 작업할 때 저런 파일들을 많이 쓰는 편이거든요. 우측이 1001부터 1028이면 듀레이션이 28프레임인 거죠. 동영상이라는 파일은 MOV를 더블 클릭해서 재생을 해봐야 아는 건데 쟤는 파일만 봐도 몇 장인지 알 수가 있어요. 저런 시퀀스는 또 큰 회사에서 많이 쓰기도 해요. 왜 그러냐면 렌더팜 같은 걸 쓰게 되면 여러분들 렌더 걸다가도 뭐 렌더 팀도 있을 거고 뭐 다른 이렇게 다른 파트 많으시잖아요. 좀 용량이 크거나 무거운 거 같은 경우에는 저렇게 시퀀스로 걸기도 해요. 왜냐면 MOV가 만약에 100프레임짜리가 있었어요. 근데 98프레임 정도 딱 왔는데 에펙에서 염소 소리를 내면서 에러가 나는 거죠. 그럼 처음부터 다시 걸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시퀀스로 걸면은 한 장 한 장 거는 거기 때문에 98프레임 정도에서 에러가 났으면 97까지는 렌더가 걸려 있으니 이제 98프레임부터 3프레임 정도만 걸면 걔를 걸어서 MOV 같은데 가져오시면 되는 거고 그런 장점이 있고요. 시퀀스는. 그래서 시퀀스가 무조건 좋다는 건 아니에요. 이거를 바탕화면에 까시게 되면 이제 바탕화면에 수많은 파일들을 보시게 될 겁니다 아마. 그래서 폴더를 만들어 주셔야 되고 이 시퀀스 파일을 할 거면 1001부터 해주시는 게 저는 추천을 드려요. 101이나 1001. 왜 1프레임이 아니냐면 왜 그러냐면 길이가 바뀔 수가 있어요, 구간이. 그래서 앞 프레임이 길어지게 되면 1프레임부터 시작하면 마이너스로 가게 돼요, 프레임이. 맞죠? 네, 그러니까 D가 길어지는 거면 그냥 D만 붙이면 되는데 앞 프레임이 길어져 버리면 이제 1로 시작했으면 그 앞 프레임은 0, 그 다음에 마이너스 1, 마이너스 2 이런 식으로 가게 되니까 그래서 1001부터 시작하게 하는 게 앞에 한 1000단위의 여유를 남겨놓고 하라는 소리죠. 101로 해도 상관은 없어요. 그럼 0101이 되겠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1001부터 하는 건 앞에 여유 공간을 일부러 남겨놓는다. 앞으로 갈 수도 있으니까. 대신에 이제 앞 프레임이 길어지지 않는다는 보장이 있다면 1부터 하셔도 돼요. 자, FPS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 같아요. 이 FPS는 여러분들이 많이 이렇게 설정을 많이 해보셨을 거예요. 그런데 시키는 대로만 많이 해왔을 거고 초당 프레임의 개수거든요. 그러면 이제 시퀀스로 있으면 이제 그 시퀀스들이 몇 장이 1초를 만들어내느냐. 졸라맨 맞아요. 졸라맨 맞아요. 그런 거. 그런 것들을 이제 하는 게 결국 영상에서도 그렇게 나가는 거예요. 그게 이제 이 매체에 따라서 다르거든요. 그 몇 장이 재생이 되고 하는지가. 그래서 저것도 되게 중요해요. 영상기 같은 데서 트는 거는 초당 24장씩 재생이 돼요. 모두 다? 그런데 이제 24로 된 계기가 사람 눈이 연속적으로 이게 느껴지려면 최소 20장은 넘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그쵸, 것도 있고 이제 영화에서 이 음향 효과라는 게 많이 발달하다 보니까 음향 쪽이랑 영상 쪽이랑 매치를 해가지고 나와야 되는 게 24가 제일 적당하다고 얘기가 나오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TV가 30이었는데 그러면 영화도 30으로 하면 다 30으로 해서 우리가 세팅하기 정말 편하고 좋을 텐데 왜 영화만 이런 식으로 해서 우리가 헷갈리게 뭐는 24고 뭐는 30이고 왜 그렇게 했느냐. 영화는 이제 그 영화 필름 보시면 이렇게 네모가 딱딱딱딱 여러 개 붙어가지고 예전에 필름 시절에 네. 그런데 이 한 칸이 한 프레임이거든요. 네. 근데 30씩 하게 되면은 6칸을 더 쓰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 필름 값이 되게 비쌌어요. 아, 영화 필름 값 때문에 24를 네. 선택한 거다? 네, 그러니까 20은 넘어야 되는데 이제 30보단 이하가 가야 되고 네, 그리고 왜 그러면은 그렇게 물어보실 수도 있겠죠. 20이 넘으면 되는 건데 그럼 22로 하지 왜 24로 하냐. 왜 24로 해요? 그런데 26 하면 되지. 이게 뭐 이렇게 영상을 작업할 때 뭐 음향 쪽이나 다른 곳이랑 나누고 할 때 24가 가장 약수가 많아요. 그러니까 20이라는 애는 약수가 1과 11, 22 이렇게밖에 없잖아요. 네. 맞죠? 1, 2, 11, 22. 네. 근데 24는 1, 2, 3도 되죠? 3, 8, 24니까. 그 다음 4, 6, 24, 6, 4, 24. 그러니까 이렇게 나눠가지고 다른 것들과 작업하기가 되게 좋았던 거예요. 나누기. 처음 저 30이라는 거는 저게 표준으로 정해진 거예요. 그 흑백으로 나온 건데 저 표준 30이라는 거는 이 우리나라랑 미국 일반적인 우리가 아는 일반적인 게 30이고 네. 유럽이나 뭐 북한도 25로 쓴다고는 해요. 그걸 이게 원래 이게 NTFS였나? 그 방식이 30인 거고 네네. 이제 8 방식이라고 해서 그건 25인데 제가 8 방식으로 TV를 본 적이 없어서 듣기만 했어요. 문제의 이제 29.97. 네. 왜 더 짜증나게 왜 소수 셋 둘째 자리까지 가가지고 저 0.03이 뭐예요? 네. 저 0.03은 왜 그러냐면 네. 그러니까 영상이 이제 더 무거워진 거죠. 음성은 그대로인데. 음성은 그대로인데 영상이 무거워요. 네네 컬러로 나가게 네. 되니까 그러니까 이제 좀 뭔가를 덜었어야 되는 상황인 거예요. 그 이제 30 프레임이라는 이런 통이 있으면 여기서 29.97만큼을 영상을 넣은 거고 여기 0.03을 색 정보를 넣은 거예요. 네. 이제 FHD로 바뀌면서 이제 가로 세로 비율이 16대 9로 바뀌게 되는 거죠. 그러면 이제 SD 비율 사이즈가 보통 640에 480. 그러니까 제가 얘기 드린 640이라는 거는 가로의 길이고 480이 세로의 길이에요. 그쵸. 그리고 이제 16대 9는 1920에 1080인데 네. 그 16대 9라는 게 비율이 이제 120을 1로 두시고 120 곱하기 9를 하면은 1080이 나올 거예요. 네, 그래서 걔가 9, 세로를 담당하는 9. 그 다음에 가로는 1920 나누기 120을 하면 16이 나올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4K는 이게 여러분들이 좀 많이 실수를 하거나 뭐 2K에서 4K 넘어가면은 2배라고 생각을 많이 하시는데 이게 4배예요, 4배. 4배인 거죠. 그러면 2배가 아니에요. 용량도 4배가 돼요. 왜냐면 가로가 2배, 세로가 2배가 되니까. 그쵸. 1920에 1080에서 4K 사이즈는 3840에 1080, 2160. 네. 그렇게 되는 거고 8K는 이제 더 커지게 되는 거죠. 그러면 더 무거워져요. 픽셀이라는 거는 비트맵 이미지의 가장 작은 단위예요. 그러니까 제가 비트맵 얘기를 드리는 이유는 저희는 비트맵 이미지로 작업을 많이 하니까요. 네, 이거는 비트뎁스라는 거는 네. 이제 픽셀이랑은 좀 다른 거긴 한데 네. 이제 픽셀이 칸칸이다 보니까 네. 여기로 좀 넘어왔어요. 네. 이거는 뭐 어떤 프로그램은 뭐 8비트니 뭐 16비트니 뭐 32비트니 네. 뭐 얘기하고 하잖아요. 네. 근데 여러분들이 좀 많이 헷갈리는 것들이 많을 거예요. 네. 뭐 이미지라는 게 이게 이 디지털로 표시를 하는 거다 보니 그쵸. 이 컴퓨터라는 애는 이렇게 표현을 하려면은 이게 정보 값으로 내보내야 돼요. 뭐 숫자로. 0, 1. 네, 그러니까 뭐 진수나. 네, 만약에 우리가 색깔로 치면 컴퓨터한테 빨간색이라고 하면 못 알아들어요. 그러니까 그러니까 빨간색이라는 A 정보 값을 줘야 돼요. 네. 이제 그거를 이제 비트로 얘기를 드리자면 1비트라는 거는
검은색, 흰색 딱 두 개밖에 없어요. 네, 두 개. 딱 두 개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원비트 이미지라고 하면은 딱 저 두 가지 색깔밖에 없는 네. 거죠. 그 다음에 이제 2비트라고 하면 2비트 네. 이제 각각을 반씩 쪼개요. 그러면 뭐가 생기냐면 검은색과 흰색 사이에 어두운 회색과 밝은 회색이 생기게 돼요. 네. 그러면 이제 4단계의 이 색들을 표현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면 맨 좌측은 검은색, 맨 우측은 흰색. 그럼 그 사이에 회색들. 그러니까 검은색과 흰색을 몇 단계로 쪼개느냐인 건데 이게 8비트가 되면은 이게 하시다 보면 256개가 돼요. 그래서 256 컬러가 네, 그래서 여기 사진 보시면 256 컬러는 좀 선들이 좀 더 안 보이죠. 네. 같은 블랙 화이트가 있다면 원비트는 저렇게만 표현이 되는 거고 아래로 내려갈수록 비트 수가 점점 올라가죠. 네네. 네. 그래서 14비트 네, 저렇게 돼 있지만 네. 보통 우리 8비트 이미지를 많이 쓰거든요. 그쵸. 거의 차이가 없는 것 같아요. 2에 네, 14승, 2에 8승 거의. 네, 뭐. 사람 눈이 분간은 잘 하지 못하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일반적으로 표준 모니터 우리가 쓰는 일반적인 모니터는 보면 대부분 다 8비트까지 표현을 해요. 자, 이제 포토샵으로 넘어가면 이제 8비트 이미지라고 하면 걔는 흑백이잖아요. 그러니까 검은색에서 흰색. 그렇지만 우리가 하는 작업은 컬러예요. 컬러잖아요. 뭐 TV로 네. 볼 때도 다 컬러고. 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우리 저기 좌측에 보시면 RGB 컬러에 있고 네, 아래쪽에 8비츠 샵이 아니라 슬래시 채널 돼 있죠. 네. 저건 뭐냐면 이제 채널당 비츠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한 채널에 8비트씩 레드가 256개, 그린이 256개, 블루가 256개 그렇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000이 블랙인 거고 레드가 255, 그린이 255, 블루가 255가 되면 흰색이 되는 거예요. 오케이. 그렇기 때문에 포토샵으로 보시면 예, 저 값은 저것 때문에 나온 거예요. 우리나라가 아니지 일반적으로 8비트 이미지를 쓰니까요. 네네. 네, 그래서 0에서 255의 얘기는 저기서 나오게 된 거죠. 그러니까 레드만 담당하는 애의 256개의 개조가 여기 있는 거고 그린의 256개의 개조가 여기 있는 거고 네, 블루의 256개의 개조가 이렇게 있다 보니까 얘네들 셋이 이렇게 섞여가지고 이렇게 보이는 거예요. 32로 가게 되면 이제 이게 감당할 수 없을 만큼 2의 32제곱이 돼버리니까 난 널 모르겠다. 네, 모르겠는 거예요 얘도. 그리고 우리도 이거를 드래그로 해서 보기에는 조금만 딱 움직여도 이게 막 천 단위로 막 움직이게 되겠죠. 그래서 일일이 됐구나. 요 간격이 이거 막 2의 32제곱이 돼버리게 되니까 네. 그래서 0과 1로 만들어 버린 거예요. 저거는 거의 무한대라고 보시면 돼요. 0.7856 뭐 236 이렇게 소수점이 엄청 많네요. 네, 그런 식으로 되는 거니까 그래서 저거를 플로트라고 해요. 그 가로 해가지고 32비트를 보시면 FLOAT라고 돼 있는 게 있을 거예요. 적혀 네. 있는 게. 네. 그 앞페이지로 한번 가볼 수 있을까요? 네. 그 보시면 저기 32 옆에 플로트 써 있어요. 네, 써져 있죠. 네. 저거는 이제 다른 툴들도 다 저렇게 적혀 있을 거예요. 네, 그래서 저렇게 돼 있어요. 포토샵은 0에서 2호는 일반적으로 8비트 작업을 많이 하기 때문에 네. 포토샵에서는 그렇게 되는 거고 네. 네, 저렇게 바꾸면 에펙도 저렇게 되고 포토샵도 저렇게 돼요. 저 숫자는 네, 그래서 오케이. 그렇게 아시라고 얘기를 드린 겁니다. 32비트가 에펙에서 네. 작업을 해보실 수 있으면 어떤 글자를 쓰시고 걔를 디포커스를 많이 날리신 다음에 그 레벨이나 그 색을 좀 만져보시면 네. 8비트 상황에서는 네. 계단 현상이 생겨요. 그러니까 이게 나이테처럼 색 차이를 두고 약간 네. 블러를 매긴 상태에서 계단 현상이 보인다는 네, 거죠. 나이테처럼 이렇게 줄이 생겨요. 이제 채널당 8개다 보니까 네. 24비트 이미지는 그 셋을 더해서 RGB 8320. 그러면 알파가 없어요. 그러니까 저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알파 채널을 작업을 다 했지만 타가로 저장을 했어요 만약에. 네. 그런데
24비트로 저장을 해서 에펙이나 다른 데 부르시면 알파 채널이 없어요. 그러니까 알파 채널을 어차피 안 쓰셨으면 24로 빼셔도 상관이 없어요. 알파로 어차피 하면 RGB 가. 8이 하나 더 들어간다. 네, 그래서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비트뎁스랑은 다른 의미의 비트인 거예요. 그렇죠. 우리가 얘기하는 0일 때는 이 꺼져 있는 거고, 네. 이제 120일 때는 중간 밝기. 그러니까 아까 우리 사랑의 불시착 그 RGB 각자 그 있었잖아요. 0에서 255의 개조. 네. 예, 걔네들을 이 밝기 조절로 색을 표현하는 거예요. 그래서 001은 레드. 네, 00, 255의 세기로 쏘는 그쵸. 거고 010 이런 식으로 쏘면은 이런 색깔들로 나오는 거고 셋 다 켜지면 흰색이 되겠죠. 얘네가 네. 겹쳐져 있지 않으면 이렇게 되지만 겹쳐질수록 밝아지죠. 그렇죠. 네. 이렇게 더할수록 밝아지는 게 가산 혼합이에요. 빛으로 RGB를 표현하면 이렇게 되는데 네. CMYK 환경에서 RGB를 표현을 똑같이 하면 이렇게 돼요. 그래서 CMYK라는 쓰는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CMYK 이 출력물에서는 빨간색을 이렇게 깨끗한 빨간색을 표현할 수가 없어요. 얘는 그러니까 깨끗한 빨간색이 요거예요. 초록색이 요거고. 그러니까 이게 완전 순수한 빨간색과 파란색과 초록색을 표현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출력물이. 네. 그러니까 얘를 우리가 화면에서 보고 프린트물로 뽑으면 요게 나와요. 요게. 네네. 네. 파란과 초록을 섞은 시안 C에서 CMYK에서 C죠. 그 다음에 파란과 빨강을 섞은 얘 네. 마젠타, 네. 빨강과 초록을 섞은 옐로우 Y. 네. 그러면 이 K는 여러분들이 뭐 대충은 아실 거예요. 이게 CMYK를 원래 섞으면 네. 회색이 돼요. 원래 네. 이게 셋을 섞으면 네. 짙은 회색이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은색이 아니에요. 원래는. 네네. 그래서 이 K라는 애도 같이 쓰는 이유인데 네. 그러면 K는 왜 얘네들은 첫 글자 다 썼는데 왜 K는 왜 뭐 그레이나 블랙 B가 아니냐? B가 아니냐? 네. B는 블루라는 애가 차지해버렸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제일 마지막 글자인 K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CMYK 그렇죠. 암산 혼합이라고 해요. 아까 가사냐 좀 네, 다르죠. 네, 그 더할수록 어두워지는. 네. 그래서 RGB와 CMYK는 이렇게 되는 거고, 근데 우리는 대부분 이제 디지털 작업을 하다 보니 RGB 작업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CMYK가 어떤 건지랑 그런 비교 정도만 해드린 거예요. 이제 포토샵이나 뭐 다른 색을 만지는 프로그램들을 그쵸, 보시면 타이밍 같아요, 이거는. 네, RGB도 있고 네. HSL이라는 애들도 있어요. 네. 그 얘는 언제 나온 거냐면 RGB보다는 좀 뒤에 나왔거든요. 네, 색조, 색상. 네. 그럼 얘는 360까지 있어요. 0부터. 네. 우리 컬러가 이렇게 360도 이 컬러 휠 같은 거 보시면 이게 360도 돌게 돼 있거든요. 네. 네, 그렇게 돼 있고 이제 S는 세츄레이션이에요. 세츄레이션은 이제 색이 얼마나 탁하고 네. 이제 순도가 있는지. 네. 네, 이거는 0부터 100까지 있겠죠. 뭐 32비트 상황에서는 0부터 1이 있을 거고. 네. 그 다음에 L은 라이트니스예요. 그러니까 밝기. 밝고 어두움. 네, 얼마나 밝고 어둡냐. 그럼 0이면은 어두운 거고 100이면 밝은 거고. 그러면 이제 얘네들로 얘기를 하는 건데 네. 이거를 쓰게 되면은 좀 더 어떻게 알아보기가 편해지냐. 이 색상은 여기 앞으로 넘어가면 0이 빨간색이에요. 네. 우리 RGB 이걸 시계 방향으로 생각하시고 RGB를 넣었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네. 네, 시계 방향으로. 네. 그러면 G가 그린인 거고 B가 그린이 아니라 네네. G가 120도. 네, 122. 이게 240도. 그러니까 3분의 1로 나눈 거죠. 우리가 RGB가 세 가지 색깔이니까. 네. 그럼 120도, 120도, 120도 나눈 거예요. 네. 그럼 만약에 60도라고 하면 얘 사이인 노란색. 네. 그러면 295, 39, 59다. 네. 그럼 295면은 약간 핑크색 계열. 핑크색 쪽인 거고 이게 약간 낮으니까 50보다는 낮으니까 약간 탁한 흰색이고. 세츄레이션인 거고 59는 약간 밝은. 그러니까 감이 오게끔 서로 주고받을 수 있게끔 한 게 HSL인 거예요. 감마를 쓰게 되면 미드톤 쪽을 밝게 만들어줘요. 중간을 밝게. 네, 혹시 여러분들이
뭐 포토샵이나 뭐 그런 네. 걸 쓰실 수 있으시면 감마를 한번 올려보시면 그 같은 이미지를 놔두시고요. 네. 이 미드톤 쪽이 올라갈 거예요. 근데 개인은 어떻게 되냐면 상대적으로 밝은 쪽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만약에 이 PPT 파일을 놔두고 개인을 파란색으로 좀 돌렸다. 그럼 얘가 좀 더 파란색을 띠게 될 거예요. 얘나 얘에 비해서. 그리고 여기 있는 글자색들은 거의 색이 안 바뀔 거예요. 검은색 쪽은 색이 적게 바뀌어서. 그리고 리프트라는 애가 있는데 리프트라는 애를 만지면 얘는 거의 안 바뀌어요, 색이. 그러니까 이게 영역이 다 달라요. 그게 LUT라는 거를 여러분들이 좀 보셨을 건데 네. 쟤도 약어예요, 약어. 네. 그게 룩업 테이블이라는 거의 약자인데 네. 한쪽은 또 푸른 톤이 좀 안 돌고 채도가 좀 빠져 있죠. 네네. 그러니까 미드톤이랑 섀도우 쪽이 좀 붉은 톤이 돌고 네네. 뭐 이거 같은 경우에도 그 이런 게 어떤 거냐면 약간 프리셋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이게 어떻게 찍어왔는데 네. 어떤 LUT를 쓰게 되면 네. 네, 저런 식으로 컬러들이 나오게. 그럼 LUT라는 거는 작품마다 다르고요. 작품마다 다르다는 이유는 감독님마다 다르다는 얘기예요. 그 LUT도 보통 색보정 쪽에서 만지던지 네. 감독님이랑 같이 보면서 많이 정해요. 네. 코덱이라는 거는 네. 우리가 파일을 렌더를 걸거나 하면 그거를 어떤 방식으로 출력을 할 거냐에 대한 건데 이제 출력을 하게 될 때 우리가 그대로 다 빼버리게 되면 용량이 어마어마하게 커지게 돼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압축이라는 걸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상자에 담아야 된다는 거예요. 막 이렇게 널브러진 이렇게 신문지 같은 게 있으면 이렇게 구겨가지고 어딘가에 넣어야 되는 거죠. 네. 그런 거를 이제 만들어주는 애들이 코덱인 거예요. 네. 미디어 파일은 그냥 파일 면만 봐서는 몇 프레임인지 알 수가 없어요. 동영상이니까. 네. 근데 시퀀스 파일은 파일 개수만 딱 보면 프레임이 몇 개인지 딱 알 수 있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서로 간에 이제 장단점이 있어요.